이지혁이 오늘부터라고 말한 그날 병원에서는 지금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처음엔 그냥 좋았어요. 지은호는 오늘은 오빠 여자친구로 왔어. 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이 들떴어요. 그런데 이지혁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니라 버티는 얼굴이었어요. 이지혁은 괜찮은 척했는데요. 그 괜찮은 척이 사실은 마지막 예의였던 거예요. 지은호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연애가 시작되면 보통 꽃이 피잖아요. 근데 이지혁한테는 심장이 먼저 꺼지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다정은 집에 들렀어요. 다정은 그냥 느낌이 싸해서 들렀어요. 엄마들 촉은요, 가끔 CCTV보다 정확하거든요. 다정은 현관에서부터 이상했어요. 집이 조용한데 조용한 게 아니라 숨죽인 조용함이었어요. 다정은 거실을 지나면서도 계속 눈이 바닥을 봤어요. 약봉지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거든요. 다정은 손이 먼저 갔어요. 다정은 글씨를 읽는 순간 무릎이 힘이 빠졌어요. 다정은 속으로 말했어요. 설마 우리 지혁이. 그 설마가 아니었어요. 그 시각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호는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 라고 보냈어요. 지은호는 답장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답장이 아니라 전화가 왔어요. 지은호는 낯선 번호를 보고도 받았어요. 받는 순간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보호자분 맞으세요? 지은호는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는 보호자보다 더 보호자였어요. 지은호는 어디요? 라고 물었어요. 상대는 VIP 응급실이요.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뛰었어요. 택시도 잡았지만 마음은 이미 먼저 병원에 가 있었어요.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이지혁 이름을 찾았어요. 지은호는 입으로는 괜찮겠지. 를 반복했어요. 근데 손은 계속 떨렸어요. 지은호는 스스로한테 화가 났어요. 왜 하필 오늘이야? 왜 하필 사귀기로 한 오늘이야? VIP 병실 앞에서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어요. 문 앞에는 박성재가 서 있었어요. 박성재는 표정이 없었어요. 표정이 없다는 건요. 표정이 너무 많다는 뜻이더라고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보자마자 물었어요. 오빠, 지혁 오빠 어떡해요? 박성재는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했어요. 지금은 기다려. 박성재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한 글자 기다려가 너무 잔인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는 설명을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설명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지은호는 딱 한 문장만 들렸어요. 심장 이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하얘졌어요. 지은호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어요.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숨길 단계가 아니에요. 지은호는 숨기고 싶었어요. 숨기면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이지혁이 눈을 떴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고 웃으려 했어요. 근데 웃는 얼굴이 아니라 미안한 얼굴이 먼저 나왔어요. 이지혁이 말했어요. 왔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지은호는 더 무너졌어요. 지은호는 울면서 말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좋은 거 주고 싶었어. 지은호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좋은 걸 주려면 왜 자기가 사라질 준비를 해요?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꽉 잡았어요. 지은호는 손이 차가운 걸 느꼈어요. 지은호는 말이 빨라졌어요. 우리 지금 시작했잖아요. 지은호는 거의 협박처럼 말했어요. 시작했으면 끝도 같이 가요. 이지혁은 웃다가 눈가가 젖었어요. 이지혁이 말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그 말이 약속처럼 들렸는데요. 지은호는 그 약속이 작별 인사처럼 들려서 더 미쳤어요. 다음 날, 다정이 병원에 왔어요. 다정은 이지혁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았어요. 엄마는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다정은 지은호를 붙잡고 물었어요. 은호야, 너도 알았니?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호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어제 알았어요. 다정은 그 말에 더 마음이 찢어졌어요. 다정은 이지혁 앞에서 밝게 웃어줬어요. 근데 병실 밖에서는 다정이 무너졌어요. 다정은 복도 끝에서 벽을 잡고 숨을 고르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진이 연락을 했어요. 우진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이라 했어요. 우진은 말이 짧았어요. 짧을수록 마음이 무겁잖아요. 우진은 이지혁 얘기를 들었는지 일부러 다른 얘기를 했어요. 우진은 다들 미안했다 고 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사람이 떠날 때는요, 미안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영나 작업실에서 폭발이 났어요. 고성이가 또 영나를 찾아왔거든요. 고성이는 들어오자마자 본론이었어요. 고성이는 너 내 딸이잖아. 부터 꺼냈어요. 영나는 웃지도 않았어요. 영나는 차갑게 물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고성이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고성이는 자꾸 내 세월을 말했어요. 영나는 딱 잘라 말했어요. 내 세월도 훔쳐갔잖아. 그 말에 고성이가 순간 멈췄어요. 고성이는 멈췄다가 바로 돈 얘기를 꺼냈어요. 고성이는 우리 지역이 심장 이식 받아야 돼. 라고 말했어요. 영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흔들렸어요. 영나는 지역이 이름이 나오자 잠깐 사람처럼 흔들렸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고성이는 그러니까 내가 도와. 라고 했어요. 영나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결국 끝까지 도움이 아니라 수금이구나. 그 시각 고성이는 기자를 만났어요. 고성이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그걸로 박진석을 끝내려 했어요. 고성이는 이거면 감옥이에요. 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기자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거요 조작인데요. 고성이 얼굴이 진짜로 하얘졌어요. 기자가 말했어요. 계좌번호, 날짜, 금액이 실제 기록이랑 안 맞아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어요. 고성이는 진짜예요. 만반복했어요. 기자는 더 잔인하게 말했어요. 이걸로 기사는 못 써요. 그리고 기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오히려 고성희 씨 과거가 더 위험해 보여요. 고성희는 그 말에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고성희는 그날 밤 혼자 결론 내렸어요. 박진석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박진석이 일부러 가짜를 심어둔 거예요. 고성희는 자기가 잡았다고 믿은 칼이 사실은 칼집이었단 걸 알았어요. 고성희는 분노보다 공포가 컸어요. 공포가 크면요, 사람은 더 추해져요. 고성희는 다시 영나를 잡으려고 했고요. 고성희는 다시 지은호를 잡으려고 했어요. 고성희는 결국
사람을 잡아야 살 수 있는 방식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편 박진석은 조용했어요. 박진석이 조용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박진석은 누가 봐도 감정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결론이 끝난 얼굴이거든요. 박진석은 사람을 불렀어요. 고성희 첫 남편 사건 다시 파. 박진석은 정황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박진석은 그걸로 법을 움직이려는 게 아니라 여론을 움직이려 했어요. 고성희가 여론으로 칼을 휘둘렀으니까요. 박진석도 여론으로 목을 조르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박성재가 무너졌어요. 박성재는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크게 말했어요. 박성재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이기면 뭐가 남아요? 박진석은 대답했어요. 이건 전쟁이야. 박성재가 다시 물었어요. 희생이 왜 늘 우리 쪽이에요? 박성재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성재는 결국 그 말까지 던졌어요. 아버지, 지금 그 여자랑 닮았어요. 그 말에 박진석 눈이 흔들렸어요. 박진석이 처음으로 맞았다는 표정을 보였어요. 박진석은 그날 싸움에서 진 게 아니라요. 아들한테 인생이 들킨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면요. 이지혁은 침대에 누워서도 눈치가 빨라요. 이지혁은 지은호 눈빛만 보고도 알아요. 너 울었지. 지은호는 울면서 웃었어요. 웃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였어요. 지은호는 이지혁 귀에 대고 말했어요. 나 도망 안 가요. 이지혁이 말했어요. 나도 도망 안 갈게. 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때 다정이 병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다정은 그 둘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랑이 생겼는데 병이 먼저 와버렸잖아요. 다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필 지금이냐? 근데 또 엄마는 엄마라서요. 다정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혁이는 살린다. 48회는 딱 이 흐름이에요. 사랑이 시작되는 날 심장이 끝을 말해요. 거짓으로 버티던 고성희는 증거 하나에 무너져요. 복수로 버티던 박진석은 아들 한마디에 흔들려요. 그리고 지은호는요. 이제 도망 못 가요. 도망가면 평생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끝까지 붙잡을 거예요. 이지혁이 숨기던 비밀은 이미 가족에게 퍼졌고요. 고성희의 음모는 이제 다른 시작점으로 되돌아가려 하고요. 우진은 떠나면서도 뭔가를 남기고요. 영란은 엄마를 끊어내려 하고요. 다정은 방법을 찾으려 할 거예요. 그리고 박진석은 조용히 고성희를 끝까지 몰아붙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남길게요. 48회 예고편의 진짜 공포는 이지혁 심장보다 사람들 마음이 먼저 터진다는 거예요. 박진석이 무너진 건 고성희가 아니라 아들 박성재에게서 들은 그 한마디였는데요. 박진석은 그 순간 자기 손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처음으로 봐버렸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눈을 똑바로 보고도 더는 존경을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박진석은 그 표정이 더 아팠습니다. 박진석은 술잔을 들었는데요. 목으로 넘어가는 건 술이 아니라 자기 변명이더라고요. 박진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고성희랑 닮았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이 너무 싫어서 더 큰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박진석은 그게 문제였어요. 박진석은 이기려고 했고 이기려면 누군가 다쳐야 한다고 믿어버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믿음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박성재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박진석 가슴을 한 번 더 찍었어요. 그 시각 고성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카메라 앞에서 울었어요. 고성이는 카메라가 켜지면 눈물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성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예요. 고성이는 또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26년을 속았다고 단정하고 나를 맨발로 끌어냈어요. 고성이는 숨도 안 쉬고 이어갔습니다. 근저당 잡고 귀금속 숨기고 현금 숨기고 카드 정지시키고 통장까지 뒤졌대요. 고성이는 마지막에 결정타처럼 덧붙였습니다. 체크카드에 200만 원만 남겨놨대요. 댓글창은 바로 불이 붙었습니다. 미쳤다. 사람이냐? 재벌이 다 그렇지. 고성이는 그 반응을 보면서 울음 사이로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이게 다시 왕국으로 돌아갈 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울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여론이라는 칼이 어디로 휘어지는지 알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딱 한 줄로 지시했습니다. 준비한 거 지금 터뜨려. 그 한마디가 떨어지고 밤새 인터넷이 뒤집혔습니다. 실검 1위가 고성이가 됐습니다. 실검 2위가 간 이식이 됐습니다. 실검 3위가 친아들이 됐습니다. 고성이는 그 단어들을 보는 순간 피가 식었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우진이. 고성이는 그 이름만 나오면 심장이 먼저 쿵 내려앉습니다. 고성이는 핸드폰을 붙잡고 우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없는 번호랍니다. 라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기계음이 자기 목에 걸린 족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급하게 기자를 만났습니다. 고성이는 결혼 초기에 몰래 복사해뒀다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만만했어요. 이걸로 박진석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기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자는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 전부 조작입니다. 고성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성이는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진짜예요. 기자는 더 잔인하게 답했습니다. 계좌번호도 날짜도 금액도 실제 기록이랑 안 맞아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하얘졌어요. 고성이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내가 조작을 한 적은 없는데. 그럼 누가? 고성이는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박진석이 처음부터 가짜를 심어두고 기다렸다는 걸요. 고성이는 기자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기자님, 시간만 주세요. 다른 증거도 있어요.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는 못 갑니다. 그리고 기자는 마지막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오히려 고성애 씨 과거가 더 위험해 보이던데요. 고성이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과거라는 단어만 들으면 몸이 먼저 굳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모텔방에서 천장만 봤습니다. 고성이는 손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얼굴도 없었어요. 고성이는 그래도 포기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포기하면 죽는 사람이라서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 고성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 계집애가 감히 내 돈을 들고. 고성이는 자신이 준 10억을 내 돈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AP그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지혁은 출근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아픈 몸인데도 회사부터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이지혁은 책상 앞에 앉았는데요. 서류가 안 보였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숨이 먼저 막혔거든요. 이지혁은 가슴을 누르며 혼잣말했습니다.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지혁이 스스로 화가 났습니다. 좋은 날 시작했는데 왜 이런 생각부터 하냐고요. 똑똑.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태어난 척했는데요. 눈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얼굴색을 보자마자 직감했어요. 또 무리했구나. 지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에 뭐 하세요? 일하지 말고 쉬어요. 이지혁은 웃는 척했습니다. 괜찮아, 습관이야. 지은호는 그 습관이 무서웠습니다. 이지혁 습관은 버티기였거든요. 그리고 딱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은호는 뛰었습니다. 지은호는 대표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앞이 멈췄습니다. 이지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심장을 움켜쥔 채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호는 손이 떨려서 이지혁 손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배, 정신 차려요. 이지혁은 눈을 뜨려 했는데요. 뜰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119를 눌렀습니다. 지은호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때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출근할 이유가 없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회사로 향했었습니다.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낀 듯 했어요. 박성재는 쓰러진 이지혁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말이 짧았습니다. 병원 갑시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업었습니다. 이지혁이 생각보다 가벼워서 박성재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박성재는 차에 태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버텨, 지혁아.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은 이지혁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VIP 응급실.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장이식 대기자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박성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잔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건 맞아요.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검사 결과를 본 병원장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신부전이 아닌데요. 지은호는 멈췄습니다. 박성재도 멈췄습니다. 그럼 뭔데요? 라고 박성재가 소리쳤습니다. 병원장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티아민 주사 준비해요. 지금 당장요. 지은호는 눈물이 멈췄습니다. 티아민이요? 그게 뭐예요? 라고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영양결핍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증상이 심장병처럼 나온 거예요. 박성재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심장 이식은요?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만 보면 오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지은호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은호는 기쁨보다 먼저 화가 났어요. 그럼 그동안 이지혁은 뭘 한 거예요? 그동안 이지혁은 혼자 죽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병실에서 이지혁이 눈을 떴습니다. 이지혁은 제일 먼저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미안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이지혁은 작게 불렀습니다. 지은호. 지은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 두 글자가 그날 병실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병원장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생활 습관만 고치면 100살까지도 가능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지혁은 살 수 있다는 말을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울다가 웃다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팔을 주먹으로 툭툭 쳤습니다. 왜 혼자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지혁은 변명했습니다. 너 힘들까봐. 지은호는 바로 잘랐습니다. 힘든 건 같이 힘든 거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지혁은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연애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박성재가 병실 문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박성재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혁이가.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목소리는요. 화가 난 게 아니라 결정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박성재가 집에 들어가자 박진석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고성의 라이브 방송이 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박진석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박진석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더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진석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끝내야지. 박성재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끝낸다는 말이 고성이를 끝낸다는 말인지 세상을 끝낸다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박성재는 참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호가 다칠 수도 있었어요.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전쟁이야. 박성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희생이 왜 은호여야 해요? 박진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그 말을 또 던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고성이랑 닮았어요. 박진석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망가진 걸 알았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또 다른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이지혁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돈 될 건로 봤습니다. 고성이는 영나 작업실로 갔습니다. 고성이는 문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너 내 딸이잖아. 영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영나는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이제 제발 그만해요. 고성이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고성이는 갑자기 울먹였습니다. 엄마도 살고 싶어. 영나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늘 살고 싶었잖아요. 남을 밟고서라도. 고성이는 그 말에 표정이 찢어졌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영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아니라 보험을 사랑한 거잖아.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 뻔했습니다. 영나는 한 발도 안 물러섰습니다. 영나는 말했습니다.
때리면 신고해요. 고성이는 손을 내렸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경찰을 못 부릅니다. 고성이는 이미 재판이 줄줄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때 영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은 숨이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나야, 큰일 났어. 고성의 라이브 또 켰어. 영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영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가 끝낼게. 수빈은 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수빈은 말했습니다. 언니, 라이브 같이 해주세요. 지은호는 망설였습니다. 지은호는 카메라 앞이 무서워요. 지은호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고성이가 또 가족을 건드리는 거요. 지은호는 결국 말했습니다. 해요, 같이 해요. 수빈 채널에서 라이브가 켜졌습니다. 수빈은 시작부터 쐐기를 박았습니다. 고성의 씨말 전부 믿지 마세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수빈은 말했습니다. 저는 박성재 여자친구입니다. 그 한 줄로 시청자 수가 확 늘었습니다. 수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은호 언니는 고성의 친딸이고 직접 피해자입니다. 지은호는 떨리는데요. 지은호는 그래도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저한테 돈을 요구했고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지은호는 한 문장 한 문장 내뱉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받은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서였어요. 그 문장에 댓글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한 박자 늦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미쳤다. 친딸한테도 저러네. 박진석이 피해자였네. 그날 밤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고성이는 모텔에서 그걸 봤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고성이는 내가 끝났구나가 아니라 내가 더 해야겠구나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게 고성이의 무서운 점입니다. 무너지면 반성하는 게 아니라 더 밟으려고 하거든요. 고성이는 우진이를 경찰로 잡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10억 훔쳐 도망갔다고 신고했습니다. 우진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우진은 성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나 지금 경찰서야. 성재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또 고성이야. 성재는 박진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가 잡혔어요. 박진석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변호사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고성의 돈이 아닙니다. 지은호에게 확인하죠. 지은호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가 우진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그 말로 우진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또 고소당했습니다. 무고. 고성이는 이제 법 앞에서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탐정에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성의 첫 남편 사건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보고서를 읽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고성이가 사고 당일 운전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다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박진석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는 26년을 이런 사람과 살았구나. 박진석은 경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정황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폭풍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이지혁은 병실에서 지은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잘 먹을게. 지은호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거 이제 와서요. 이지혁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해야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이지혁은 물었습니다. 뭘?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거. 이지혁은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나도야. 그 한마디로 병실 공기가 따뜻해졌는데요. 바깥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슈조이 그룹 본사 앞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고성이가 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거든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가련한 피해자 가면을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먼저 던졌습니다. 고성애 씨, 조작 서류 제출 맞습니까? 고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소리쳤습니다. 조작 아니에요. 기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증 끝났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대답을 못하고 갑자기 다른 얘기로 도망쳤습니다. 박진석이 나를 감금하려 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 또 다른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 지금 보호자도 박진석 씨도 아니고요. 법원 기록부터 보시죠. 고성이는 그날 처음으로 카메라가 무서워졌습니다. 예전엔 카메라가 방패였는데요. 이제는 카메라가 칼이 됐거든요. 고성이는 돌아서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차철미였습니다. 차철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밤 9시 라이브 3자 대면 하실래요? 고성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거절하면 끝이라고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대답했습니다. 네. 고성이는 자신이 아직 무대 위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고성이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밤 9시. 라이브가 켜졌습니다. 차철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당사자가 나옵니다. 고성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설마 우진이. 그런데 화면에 나온 건 우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영나였습니다. 영나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제 엄마가 맞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저를 딸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영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제 인생을 재산처럼 취급했습니다. 영나는 더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나는 오히려 조용히 말했어요. 조용히 말할수록 사람들은 더 믿거든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끝났다. 이건 끝났다. 고성이는 그 화면을 보고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너 내 딸이잖아. 영나는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여론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아니, 갈린 게 아니라 고성이가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라이브가 끝나자마자 박진석이 딱 한 줄 발표를 했습니다. 고성애 씨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어요. 박진석이 이제 부부싸움을 끝내고 범죄로 올리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고성이는 이제 다시는 화려했던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고성이는 그걸 느끼자 갑자기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말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는 가져가야지. 고성이는 그 하나가 뭔지 이미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잡으면 다시 판이 흔들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가 무너지면 이 지역도 무너진다고 봤습니다. 고성이는 그게 사랑인 걸 몰랐습니다. 고성이는 사랑을 약점으로만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날 새벽 지은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미상. 내용은 짧았습니다. 너 엄마 얘기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지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잠깐 망설였는데요. 지은호는 이제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다시 움직여요. 이지혁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지혁은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막을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우리가 같이 막아요. 그 말이 이지혁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그 순간 병실 TV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고성애 전 남편 사건, 재수사 착수. 지은호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혁도 화면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네. 지은호는 되물었습니다. 누구 끝이요? 이지혁은 대답했습니다. 고성의 끝. 근데 그 끝이 우리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불길한 장면이 남았습니다. 박진석이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박진석 앞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박진석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겼는데 왜 하나도 기쁘지 않지? 그때 박성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박진석은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웃음인데요. 그 웃음은 승리의 웃음이 아니라 무너지는 웃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지? 여기서 딱 끊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분명 하나예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려고 할 거고요.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그 사이에서 아버지를 버릴지 아버지를 살릴지 선택해야 해요.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고 사랑을 지킬지 가족을 지킬지 동시에 버텨야 하고요. 영란은 고성이를 끊어내면서도 엄마라는 단어 때문에 흔들릴 거예요. 우진은 떠나기 전에 꼭 한 번은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고성이는 끝까지 아들을 자기 마지막 무기로 쓰려고 할 테니까요. 박진석이 결심한 건 고성이를 이기는 게 아니라 박성재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었는데요. 박진석은 그걸 깨닫자마자 더 무서워졌습니다. 박진석은 이기려는 손이 아니라 지키려는 손이 더 떨린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박진석은 말이 짧았습니다. 성재야, 집으로 와라. 박성재는 바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박성재는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무슨 판을 깔았을까? 박성재는 결국 대답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박진석 집 거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박진석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눈은 TV도 태블릿도 안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 발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물었습니다. 지역은 어때? 박성재는 대답했습니다. 오진일 수 있대요. 박진석은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그게 다행인지 아직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박진석은 다시 물었습니다. 지은호 옆에 있지.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성재는 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묻습니다. 그만하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냐? 박성재는 단호했습니다. 고성이랑 싸우다가 우리까지 부수는 거요. 박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석은 자기가 고성이처럼 보였던 그 말을 아직도 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부수려고 한 적이 없다. 박성재는 바로 받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박진석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석은 책상 서랍을 열고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진석은 파일을 박성재 앞에 내려놨습니다. 박성재는 표지를 봤습니다. 고성의 대응 시나리오. 박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박성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문제예요. 박진석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길 거면 준비는 해야지.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투가 고성이랑 똑같아요. 박진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부정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말투를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널 부른 거야. 박성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진석은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방식이 틀렸다면 바꾸겠다. 박성재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바꾸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박진석은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내가 도와줘야 한다. 박성재는 긴장했습니다. 박성재는 물었습니다. 뭐려?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다음에 건드릴 타깃을 정확히 찍어야 해. 박성재는 바로 떠올렸습니다. 지은호.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성재는 말했습니다. 지은호 건드리면 지역도 무너져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막아야 한다. 박성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은호를 미끼로 쓰지 마세요. 박진석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안 쓴다. 박성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요. 박진석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다. 박성재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이 이렇게 단호할 때는 이미 칼을 숨겨놨을 때니까요. 그 시각 병실. 이지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몸이 가볍다는 말에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 사실 무섭더라. 지은호는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무섭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지혁은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괜찮은 척 했거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괜찮은 척 말고 그냥 말해요. 이지혁은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지혁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까지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았어. 지은호는 단호했습니다. 다치는 건 같이 다쳐요. 지은호는 바로 덧붙였습니다. 혼자 다치지 마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정이었습니다. 다정은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다정은 지은호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다정은 이지혁 얼굴을 보고 더 멈칫했습니다. 다정은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진짜 괜찮아. 이지혁은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다정은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다정은 직감했습니다. 뭔가 숨겼구나. 다정은 지은호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지은호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지은호는 잠깐 긴장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다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혁이 어디까지 아파?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은호는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오진일 수 있대요. 다정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정은 말했습니다. 오진이면 다행인데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내려앉지?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정은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다정은 말했습니다. 지은호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지은호는 울컥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그때 병원 로비 TV에 자막이 떴습니다. 속보. 고성의 추가 고소 예고. 다정이 화면을 봤습니다. 다정은 고성의 이름이 나오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사라지면 끝이 아니라는 걸요. 고성이는 늘 마지막이 더 독했거든요. 같은 시각 고성이. 고성이는 공중화장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욕하면 할수록 더 잘 보여야 해. 고성이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고성이는 실시간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은 차가웠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친딸 협박녀. 고성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고성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카드는 있어.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였습니다. 고성이는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인터뷰 잡아. 변호사는 난처해했습니다. 지금은 역풍이 너무 센데요. 고성이는 냉정했습니다. 그럼 역풍을 바람으로 바꾸면 되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카드가 있으신데요? 고성이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은호. 변호사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을 왜 꺼내는지 바로 알아챘거든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분은 친딸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고성이는 비웃었습니다. 위험하니까 쓰는 거야. 고성이는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족 얘기에 약해. 고성이는 끝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가족 얘기에 약한 게 아니라 가족을 건드리는 인간을 더 혐오한다는 걸요. 박진석은 늦은 밤 혼자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고성애 전 남편 사건 추가 정황. 박진석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그날 사고 직전에 고성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사고가 아니라 유도다. 박진석은 그 말을 하고 스스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26년을 함께 산 여자를 이제는 범죄자로 보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경찰 쪽 담당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강제 수사로 전환해 주세요. 상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박진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증거는 더 찾겠습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박성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킬게. 박성재는 그 문자를 보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지킨다가 가끔 부순다로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빈이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수빈은 지은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수빈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방송 또 잡혔대요. 지은호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물었습니다. 고성희가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나를 물겠네요.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혼자 못 물게 해야죠. 지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요. 수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수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언니는 버텼고 살렸고 지켰어요. 지은호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또 고성이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말자. 지은호는 놀랐습니다. 이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안 숨길게. 지은호는 물었습니다. 뭐려? 이지혁은 웃었습니다. 무섭다는 거. 그리고 너 좋아한다는 거. 지은호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호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서요. 그날 오후 고성희가 기자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장소는 AP그룹 앞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상복 같은 옷을 입고도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친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로 여론을 흔들려 했습니다. 고성희는 한 걸음 더 갔습니다. 지은호 씨는 제 돈을 빼돌리고 제 아들을 숨겼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은호가 나타났습니다. 수빈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도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내 딸이잖아. 지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저는 당신 딸로 살지 않겠습니다.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고성희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여.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선택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 말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 말이 댓글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번엔 사람들이 지은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당황했습니다. 고성희는 즉시 다른 칼을 꺼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노려봤습니다. 성재야, 너도 내 새엄마 편이야.
박성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 저는 누구 편도 아니고요. 박성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 편입니다. 고성희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고성희는 그 문장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은 차에서 내려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 옆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 뒤에 서서 카메라를 봤습니다.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발언은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소리쳤습니다. 나를 협박하는 거야. 박진석은 차분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과거도 절차대로 갑니다. 고성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희는 과거라는 말에 무너집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떨었습니다. 고성희는 카메라 앞에서 웃으려 했습니다. 고성희는 웃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여론전이 아니라 법으로 넘어왔다는 걸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고성희가 흔들리는 장면을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끝이야. 지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끝은 고성애 씨예요. 그날 밤 이지혁이 병실 침대에서 지은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무서웠는데 이제는 덜 무서워.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왜요? 이지혁은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이지혁은 웃었습니다. 그래, 시작하자. 하지만 바로 그때 박진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고성애 관련 참고인 진술 확보했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물었습니다. 무슨 진술입니까? 경찰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고성희가 울지 않았다는 진술입니다. 박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시작이네. 여기서도 한번 끊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고성희가 증거를 막으려고 또 누군가를 건드리는 장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누군가는 지은호일 수도 있고 우진일 수도 있고 영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이번엔 아들 박성재 앞에서 괴물이 아니라 아버지로 남아야 합니다. 박성재는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아버지가 변하는지 아니면 고성희처럼 끝까지 망가질지요.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자기가 이겼다는 기분이 아니라 더럽혀졌다는 기분만 남았거든요. 박성재는 그 침묵이 무서워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또 뭐 하실 거예요? 박진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법이 합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믿고 싶었는데도 목이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법이 하면 사람들도 다쳐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진석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먼저 막는다. 박진석은 바로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야, 지금 어디니? 지은호는 병실 앞이었는데요.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저 병원이에요. 박진석은 단도직 입으로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다음 수를 너한테 둘 거다.
지은호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준비할게요. 박진석은 그 준비가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수빈이랑 같이 움직여라.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성이는 진짜 끝까지 오겠구나. 지은호는 병실 문을 열기 전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은 흔들리면 안 돼. 병실 안에서 이지혁은 지은호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또 고성이야? 지은호는 숨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웃어 보이려고 했는데요. 웃음이 잘 안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너까지 전쟁터로 끌려오는 거, 그게 제일 싫다. 지은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싫어도 같이 해야 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조건 하나. 지은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리하면 너는 바로 막아.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그때 다정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다정은 억지로 웃으면서도 눈이 불안했습니다. 다정은 이지혁 손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진짜 괜찮아? 이지혁은 또 괜찮은 척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지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다정은 그 한마디에 바로 눈물이 났습니다. 다정은 말이 안 나와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애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다니. 다정은 지은호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지은호야, 너는 나랑 잠깐 얘기하자. 복도에서 다정은 낮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혁이 상태를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지은호는 잠시 머뭇했지만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오진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다정은 멈칫했습니다. 다정은 말했습니다. 오진이면 다행인데 왜 나는 더 불안하지?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정은 지은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정은 부탁했습니다. 지은호야,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도 말해줘. 지은호는 울컥했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날 저녁 고성이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있는 방에서 자신의 얼굴을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고성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다 썼고 이제는 공포를 줘야 해.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호 가족 주소 다시 확인해. 상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고성이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더 빨라야지. 고성이는 갑자기 영나를 떠올렸습니다. 고성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딸들 둘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네. 고성이는 그게 제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이에게 자식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거든요. 고성이는 영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고성이는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고성이는 애처로운 엄마 얼굴을 꺼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영나가 서 있었습니다. 영나는 말부터 쏘아붙였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고성애 씨? 고성이는 순간 표정이 깨졌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짜증을 눌러 담고 말했습니다. 영나야, 엄마라고 불러야지. 영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에 없어요. 고성이는 그 말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고성이는 영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영나는 한 발 물러서며 딱 잘랐습니다. 손 떼지 마요. 고성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너도 결국 나 닮았네. 냉정한 거. 영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영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닮은 건 고성애 씨가 아니라 제가 버틴 세월이에요. 고성이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고성이는 목소리를 낮추고 협박을 꺼냈습니다. 너 내 아빠가 무슨 짓까지 하는지 알아? 영나는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영나는 묻습니다. 그럼 고성애 씨는 무슨 짓을 했는데요? 고성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 말이야. 영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비릿하게 말했습니다. 그애 결국 너희 때문에 망가질 거야. 영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가 망가뜨리는 거죠. 고성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나 절대 그냥 안 죽어. 영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죽는 건 제가 결정할 일 아니고요. 영나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근데 고성애 씨가 망가지는 건 고성애 씨가 한 일 때문이에요. 고성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영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영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영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 제발 무사해야 해. 한편 박성재는 병원 복도에서 수빈을 만났습니다. 수빈은 박성재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오빠, 또 고성이가 움직이죠?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움직여요. 박성재는 수빈을 말리려 했습니다. 너까지 다칠까봐 그래. 수빈은 단호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은 오빠 여자친구로 왔어. 박성재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오려다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빈아. 수빈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수빈은 단호했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거 이제 금지요. 지은호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팀장님.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박진석은 술로 잊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먼저 사과하려고 입을 뗐습니다. 성재야. 박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한마디만 했습니다. 미안하다. 박성재는 그 한마디에 오히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성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과는 행동으로만 믿을게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동으로 보여줄게. 그때 박진석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고성애 씨가 지은호 씨 가족 쪽을 캐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막아. 박진석은 바로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절대 티나게 하지 말고.
박진석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은 자기 방식대로면 고성희를 확 눌러버릴 수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하지만 박성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랑 닮으셨어요. 박진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석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괴물이 되지 마.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물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말해봐. 박성재는 긴장했습니다. 박진석은 묻습니다. 고성희를 멈추게 하되 지은호를 상처 안 주는 방법. 박성재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공개로 싸우지 말고 길을 끊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장소, 돈줄 다 끊어야 해요.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제일 잘하지. 박성재는 바로 찔렀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람 마음까지 끊지는 마요.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그 시각 지은호는 병실에서 이지혁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우리 이번엔 진짜 솔직하게 가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숨기기 싫어. 지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겁나는 것도 같이 말해요. 이지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하면 고성희가 너를 다치게 할까봐 더 무서워. 지은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솔직함도 하나. 이지혁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고성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또 혼자 버틸까봐 무서워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지혁은 말했습니다. 그럼 혼자 버티지 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여기서 또 한 번 끊깁니다. 다음 분량은 고성희가 마지막 카드로 지은호 가족에게 접근하려다 박진석 쪽에서 조용히 차단당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성재가 아버지의 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계속 시험하게 됩니다. 원하면 바로 다음 씬부터 고성희의 접근 실패 폭주 더 위험한 선택으로 20분치 더 이어서 한 줄 문장으로 더 뽑아드리겠습니다.